최근 EPL 시즌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 중 하나인 엘링 홀란드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앞으로 몇 년 동안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큰 유망주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이번 시즌 맨체스터 시티에서의 활약상을 살펴보면 그가 EPL 시즌의 모든 득점 기록을 경신하고 영국 축구 명예의 전당이 선정한 올해의 남자 선수상에서 8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데뷔 시즌에 득점왕에 올랐다는 점은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르웨이 대표팀과 함께한 그의 유로 2024 예선 캠페인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노르웨이는 예상 밖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는 오랜만에 홈에서 경기를 펼쳤지만 이 경기는 혼란스럽고 난감한 경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노르웨이는 1에서 0으로 패배를 당했고 이는 많은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의 유로 2024 예선 그룹에서는 스페인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조지아와 함께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경기가 많아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기 이후 소셜미디어에서는 노르웨이와 홀란드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경기장에 있던 스코틀랜드 팬들은 노르웨이가 어디 있느냐, 홀란드가 어디 있느냐, 웃고 있는 네덜란드를 보라 등의 트윗을 올리며 노르웨이의 부진한 경기력을 꼬집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노르웨이여 일어나라 라고 외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홀란드 저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놓친 홀란드의 경험이 그의 국가대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르웨이의 축구 전문가인 얀 오게 피오르토프트는 홀란드가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한 것이 그의 정신적인 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에 대한 모든 언론의 관심과 집중으로 인해 홀란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팬들은 팀이 예선 라운드에서 가장 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홀란드가 스페인과의 유로 2024 최종 예선전을 부상으로 놓쳤을 때 많은 전문가와 팬들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한국의 손흥민과 홀란드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최근 팔짱 수술 후 회복 중이었고 페루와의 친선 경기에 결장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코치와 상의한 후 경기에 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4년 만에 국가대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벤치에 앉게 돼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와 달리 한국은 월드컵 10회 연속 본선 진출 기록을 갖고 있어 홀란드와 손흥민의 상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르웨이 매체 프로폴리포트는 창피함을 다루는 한국의 손흥민의 모범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한국은 항상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고 최근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르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노르웨이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최근 행보는 다른 이유로 많은 언론과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 이적에 대한 감독의 승낙을 받았다고 보도해 올 여름 이적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면 토트넘에서의 이적을 앞둔 손흥민의 향후 행보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미 손흥민의 영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2018년 이후 한국 대표팀의 최장수 주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왔고 유럽 무대에서의 꾸준한 활약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많은 매체가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적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홀란드와 손흥민은 각각 노르웨이와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국팀의 성적과 개인의 커리어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활약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가대표팀에서의 역할과 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홀란드의 경우 맨체스터 시티에서의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대표팀에서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의 부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FA컵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득점에 실패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는 홀란드의 고립된 플레이 스타일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지 글로벌 풋볼은 홀란드의 주요 경기에서의 골 가뭄이 지금까지
그의 득점 능력에 대한 칭찬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홀란드가 아직 맨체스터 시티 감독 펩 과르디올라의 축구 스타일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전문가들은 홀란드의 플레이 스타일 이면에 있는 어려움과 성과를 분석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스널의 전설적인 공격수 티에리 앙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홀란드의 플레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케빈 더 브라위너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당신에게 공을 연결할 것입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짧은 패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바짝 따라가야 합니다. 때때로 당신은 혼란스러워 보이고 공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같은 침투를 시도합니다. 앙리는 또한 홀란드의 움직임 부족을 지적하며 과거 자신이 공격수로 뛸 때 왜 공이 나에게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 불평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리버풀의 전설 제이미 캐러거도 홀란드에 대한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맨시티 선수들이 그의 플레이를 따라잡기 위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팀 동료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가였습니다. 저를 움직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러한 분석들은 홀란드의 현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뛰어난 득점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팀 플레이와의 조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홀란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윙과 오른쪽 윙을 오가며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이 홀란드에 대한 수비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팬들이 맨체스터 시티가 가능한 한 빨리 손흥민 영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케미스트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홀란드의 골 결정력과 손흥민의 측면 돌파 및 크로스 능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홀란드는 서로 다른 스타일의 선수이지만 맨체스터 시티에서 함께 뛴다면 환상적인 공격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설에 대해 맨체스터 시티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단 회장과 경영진이 손흥민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정보가 있지만 동시에 현재 팀의 핵심 선수인 리야드 마레즈를 잔류시키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어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이적설이 불거지면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7년 이상을 보내며 팀의 상징적인 선수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팀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구단에 그를 붙잡아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계에서는 선수의 이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나이와 현재 실력을 고려할 때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팀에서 뛰는 것이 손흥민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홀란드의 경우 맨체스터 시티에서의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팀 전술에 더욱 잘 융화되고 중요한 경기에서의 활약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 게리 네빌은 홀란드는 놀라운 득점력을 가지고 있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 더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홀란드가 단순히 골을 넣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팀의 빌드업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영입은 맨체스터 시티에게 새로운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의 다재다능한 플레이 스타일과 팀워크는 홀란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 마이클 오웬은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공격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라며 그의 영입은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설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을 것이며 이적료 문제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맨체스터 시티가 현재의 선수 구성을 크게 바꾸려 할지도 의문입니다. 한편 노르웨이 대표팀의 입장에서는 홀란드의 부진이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로 2024 예선에서의 부진으로 인해 본선 진출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팀의 핵심 선수인 홀란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축구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홀란드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가 클럽에서 보여준 활약을 대표팀에서도 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홀란드와 손흥민의 향후 행보는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지만 각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홀란드는 대표팀에서의 활약과 팀플레이 향상이 필요한 반면, 손흥민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두 선수의 상황이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과의 조화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전설적인 선수였던 마이크 서머빌은 홀란드와 손흥민은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선수가 어떻게 팀에 기여할 수 있느냐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이 두 선수를 모두 보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구 팬들에게 정말 흥미진진한 광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홀란드와 손흥민을 둘러싼 이번 상황은 현대 축구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 팀과의 조화, 국가대표팀에서의 역할,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욕구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두 선수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 축구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